네,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용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비용 저렴하게 한다. 저렴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예를 든다면 나라 예를 들으셔가지고 일반적인 관광 비용은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든가 이렇게 한두 개 예만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몽골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면 한국에서 패키지 여행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가이드 비용이라든지 뭐 루류 할증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플러스 되는데 현지 한국의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 현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직접 연락을 해서 비용을 측정을 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얼마죠? 반값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약간 불편한 점은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한국인 가이드가 있으면 한국에서 시작해서 몽골에 도착해서 모든 것들을 다 케어를 해주지만 제가 이제 현지 여행사를 여행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 직접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거의 반값 비용으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제일 비싸게 여행한 곳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어느 금액 정도? 그게 제일 궁금하죠. 제일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브라질 여행이 사실 제일 비쌌었는데 일단은 비행기 표 자체가 사실 비싸서 저희가 할인을 할 수가 없었었고요. 비행기 가격이 거의 200만 원 이상이고 또 물가 자체가 또 비쌌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라질 내에서 제가 학생 때는 72시간 버스를 탔었습니다만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72시간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내에서 이동할 때 또 국내선을 이용을 해서 또 좀 가격이 국내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비쌌었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스 폭포라든지 팔 걸린 예수상 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탈 그때 거의 450만 원 정도 했었죠. 사실 그 정도면은 신혼여행 비용이잖아요. 좀 많이 쓰긴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행 작가님께서는 많은 나라를 다니셨는데 버킷리스트 쪽으로 가족과 함께 제가 떠나려고 하는데 추천해줄 곳이 있으면 한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중복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일단 베트남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다지 멀지가 않죠. 비행기 타고 가도 한 4시간 이내에 갈 수가 있고 또한 음식이 굉장히 우리 입맛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고 또한 뭐 하롱베이라든지 이렇게 관광하기 좋은 곳도 많아서 일단 저는 베트남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컸다면 저는 실리콘밸리 지역, 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추천을 드리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이 많다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시초를 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간다면은 아마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행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에 뭐 그쪽으로 부모님과 함께 떠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보다 좀 성숙한 곳으로 이렇게 여행지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네. 미국 여행하실 때 친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셨던 걸로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서 끝까지 여행을 마무리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만약에 또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혼자가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하고 같이 가는 게 편하시겠어요? 같은 미국 여행을 했을 때 사실 혼자 여행도 해보고 함께 여행하는 것도 해봤었는데 혼자 여행이 편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을 때 스케줄 조정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편하긴 한데 일단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네,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대화만 하기 때문에 가끔씩 좀 외롭고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거의 숙소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혼자 여행은 특히 뭐 밤문화가 좀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발달한 나라면 괜찮은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는 사실 혼자 여행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때도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던 게 대체로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배불리 먹고 네, 이렇게 친구들을 좀 까칠한 부분을 제가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배가 불러야지 모든 거에 긍정적이에요. 그죠? 자, 그럼 방청객분들 중에서 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좀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아,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까요? 예,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 거 하고요. 처음부터 이 문학을 전공을 하셨는가? 아니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풍부해져가지고 글을 쓰게 됐는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전공이 컴퓨터공학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제 전공을 들으면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의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문학소녀여서 국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신춘문예 해서 당선해서 작가가 되는 길을 가고 싶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야, 작가는 배고프다. 일단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작가를 할 수도 있지만 작가를 먼저 시작하고 나면 다른 직업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셔서 사실 그 말에 제가 수긍을 해서 네, 이과로 갔고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 가슴속에는 언젠가는 책을 한번 꼭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품고는 있었는데 사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뭐 50이 될지 더 할머니가 돼서 될지는 사실 저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남겼던 일기 또는 뭐 가계부 그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5년, 6년 정도 되니까 아, 이 정도면 책을 엮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사실 도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택자를 좀 맞았죠. 아무래도 다듬어지지 않는 글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썼었습니다. 일기도 계속 쓰고 조금씩 원고를 가다듬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완성도가 갖추어져서 책을 하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아주 남모르는 슬픔도 있으셨고 남모르는 노력도 있으셨고 또 한 번 질문 받아볼까요? 저기 앉아 계신 선생님이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카메라 옆에 계시면 초록색 점퍼. 네. 오늘 그 복장은 정말 푸시에 다 온 듯한 복장을 하시고 오셨어요. 예, 저도 작가님이 이제 대학 3년 때부터 여행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옛날에 그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뭐였느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였느냐 하니까 1위로 나온 것이 거의 남녀 1위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마음껏 공부하지 못해본 것이다. 이것이 1위로 압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여행을 너무 즐기다 보면 그런 뭐 인상 공부는 많이 되겠지만은 학문적으로나 자기 전공적인 면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또 시간이 그만큼 배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배분을 잘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학창 시절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일단 여행을 했었는데 주변에 보면
시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늦잠 자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렇죠. 돈 없다라고 하면서 항상 술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아니, 저 시간을 좀 아끼고 저기에 쓰는 돈을 좀 아껴서 집중을 하면 충분히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적인 또는 금전적인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난 시간이 없어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간과 여유는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공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디 내놓았을 때 남 부끄럽지 않을 성적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는 집중해서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은근히 지금 조조님 본인 자랑하신 거 아시죠? 그 자랑은 또 이렇게도 하는군요. 저 같으면 여행이냐 공부냐, 나는 공부보단 여행에서 더 많은 건 없느냐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더니 공부도 잘하셨대요. 미인이셨고 공부도 잘하셨고 여행도 잘하셨고, 네 여행도 잘하셔서 이렇게 책도 잘 쓰시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스님도 이렇게 100m 달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야, 오늘 그 김영 작가님 상당히 좋은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또 좋은 그 책 잘 뭐 다는 안 봤습니다만은 와가면서 조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여행이라는 게 그 제한된 비용과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골라가지고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하나의 그 여행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는 거라든지 뭐 그런 어디 여행을 계획을 할 때 뭐 좀 전에 뭐 그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니야 관광성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많이 그 남는 거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갔다 오면은 어디 이렇게 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주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니셔가면서 그러한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또 어떠한 뭐 그런 것을 어떻게 그 본인이 파악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어떠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뭐 그런 사항을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행을 할 때 세계 지도를 먼저 펴놓고 거기에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곳을 먼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이 사실 크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날은 내가 여기에 빨간색 마크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 마크가 좀 없는 나라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지역에서 촬영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뭐 아마 여러분들 미션 영화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과수 폭포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 그 주말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인상이 깊었는데, 저기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이 일기장원의 한편에는 항상 써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봐야지 마음 먹었던 곳을 가본 적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영화를 보거나 좀 책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작가,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여행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를 간다. 그러면 거기가 다 신전이고 사원인데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똑같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여기에 잠겨있던 조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서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점도 보이고, 또한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그런 것들도 함께 공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 마음만 먹으면 책을 찾던 인터넷을 보던 사실 자료는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꼭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가장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곳을 여행을 하신다면 아마 여행을 하면서도 남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네네. 우리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꼭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는 시청자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여성이면서 이렇게 홀로 다닐 때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요즘에 그 TV 보면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이나 혹시 위험한 적을 이렇게 넘겼다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브라질 지역 조금 위험한 지역이었고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실제로 여대생 2명이 이제 뭐 소식이 끊어졌다 그러한 뉴스를 카페를 통해서 봤었기 때문에 저도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곤 했었는데요. 일단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혼자 여행을 할 경우에 내가 이번에는 어디를 간다. 그게 꼭 전화나 뭐 문자가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내가 어디쯤 있다 그런 신원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해가 졌을 때는 사실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면 조금 사람이 설레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있는데 혼자일 경우든 뭐 여자들 분들끼리만 갈 경우에도 일단 저녁에 외출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노출 그리고 또 더운 나라 가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못 입는 옷도 입어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가능하면 노출에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동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 동양인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찝쩍거릴 정도고요. 약간 방심을 하면 정말 몸을 막 더듬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헐렁한 옷으로 이렇게 처형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으시는 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군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결심했어요. 중동은 절대 가지 않기로. 저 같은 미모가 가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오늘 그 김희경 저자님께서 그 못다한 질문들 있으시면 여기 책이 정말 잘 쓰셨어요. 읽으면서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여행을 못 가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많이 서술되어 있고요. 꼭 사셔서 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네. 여행은요, 또 다른 나의 자아를 찾아간다고 봐요. 혹시 내 자아가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여행 준비하셔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밖에 보니까 뭐 야경도 너무 예쁘고 좋은 여행이 되고 좋은 행복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